결혼식장의 문이 세차게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우리 삼촌과 결혼해주세요. 6살짜리 소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단풍잎을 흩날리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다. 신부 도라는 하얀 드레스 자락을 쥔 채 멈칫했다. 신랑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멀리 그 소녀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 소녀는 도민의 조카, 지은이었다. 지은의 작은 손가락이 도라를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다. 도라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은 바로 도민, 그녀의 옛 연인이었다. 도민은 지은의 고모, 하지만 아이에게는 늘 삼촌처럼 든든한 존재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도라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이 결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홀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 애는 뭐야? 라고 소리쳤고 도라는 무릎을 꿇고 지은을 안아 올렸다. 지은아, 왜 여기 왔어? 도미는 홀 밖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데리고 온 장본인이었다. 도라야, 나 없이 어떻게 살겠어? 도민의 속마음이 터질 듯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봄꽃이 만발한 그날. 도라는 문과생, 도민은 공대생. 처음 만난 건 도서관에서였다. 도라는 책을 떨어뜨렸고 도민이 주워주며 웃었다. 이 책, 재미있어요. 그 미소가 도라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그 후로 그들은 함께한 날들이 많았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며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도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 가정을 중시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건 병이야. 도라가 커밍아웃하려 했을 때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흔들었다. 도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시골 출신,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면 가문의 수치라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다. 도라는 눈물을 삼키며 미안해, 도민아. 나 결혼할게 라고 말했다. 도민은 그 말을 듣고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고 지은을 돌보며 살았다. 지은의 부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도민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지은은 도민을 삼촌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도민의 강인한 성격이 남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삼촌, 도라 언니는 왜 안 와? 지은이 물을 때마다 도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결혼식 당일, 도민은 참을 수 없었다. 지은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도라 연니한테 가서 말해. 삼촌과 결혼해달라고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혹이 터졌다. 홀 안에서 도라는 지은을 안고 울었다.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했고 하객들은 속삭였다. 저 신부, 동성애자인가? 한국 사회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도라는 도민을 찾았다. 문밖에서 도민이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추억이 스쳤다. 도민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매일 도라를 생각했다. 카페 이름은 바람의 속삭임, 제주 여행에서 들은 파도 소리를 따서 지었다.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내리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다. 도라야,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지은은 그런 도민을 보며 삼촌, 울지마 도라 언니 데려올게 라고 말했다. 아이의 순수함이 도민을 움직였다. 결혼식 후 도라는 신랑에게 미안해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신랑은 충격받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라고 대답했다. 그는 도라의 비밀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도라는 지은과 도민을 데리고 호텔을 나왔다. 가을바람이 세 사람을 감쌌다. 도민아,
이 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미는 그녀를 안았다.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도라의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도민의 부모도 부끄러운 짓 그만둬라고 전화를 걸었다. 사회의 시선은 더 차가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작은 집을 빌려 살았다. 지은은 행복했다. 삼촌과 도라 언니가 함께라 좋아. 제주도의 바다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아침에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도라가 물었다. 도미는 사랑이니까? 그게 다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충돌이 왔다. 도라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수진, 대학 동기였다. 수진은 도라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한 과거가 있었다. 이제 수진은 복수를 꿈꿨다. 수진은 서울에서 제주로 왔다. 도라야, 나랑 같이 돌아가자. 도미는 너를 망칠 거야. 이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도라는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비난이 무거웠다. 도미나, 나 무서워. 밤에 도라는 울며 말했다. 도미는 그녀를 안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선니들 싸우지 마라고 말했다. 아이의 눈에 비친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다. 제주 생활은 아름다웠지만 고립되었다. 도미는 카페를 다시 열었다. 바람의 속삭임 제주점. 손님들은 관광객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도라를 알아봤다. 너, 그 결혼식에서 도망친 신부 아니야? 소문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레즈비언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정신병자들, 다이 키우는 게 안쓰러워. 도민과 도라는 상처받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반전이 왔다. 수진이 지은을 이용했다. 지은아, 삼촌이 도라 언니를 괴롭혀. 나랑 가자. 수진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려 했다. 도민이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 지은이 사라졌다. 지은아, 도민의 비명이 제주 밤하늘을 갈랐다. 도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래? 지은 돌려줘. 수진은 웃으며 너가 나한테 오면 돌려줄게 라고 말했다. 이는 배신이었다. 수진의 질투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도민과 도라는 서울로 올라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는 여전히 미미했다. 그들은 스스로 찾기로 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지은을 불렀다. 비가 내리는 홍대 거리, 젊은이들이 웃는 가운데 두 사람은 절망했다. 도민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도라가 울었다. 도민은 강해졌다. 아니야. 함께 찾자. 그들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수진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빌딩.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나왔다. 도라, 왔구나. 애 지은은 안에서 울고 있었다. 삼촌, 아이가 달려왔다. 도민은 지은을 안고 수진을 노려봤다. 왜 그래? 우리 사랑이 내게 뭐 잘못했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했어. 도라를.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 수진의 고백은 오랜 상처를 드러냈다. 대학 시절 수진은 도라를 짝사랑했지만 도민에게 빼앗겼다고 느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수진의 외침이 방을 울렸다. 도라는 수진을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그 포옹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수진은 지은을 돌려주고 가봐. 행복해져 라고 말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 제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도라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엄마.
저는 도민을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다. 딸이 행복하면 돼.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도민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시골에서 올라와 죄송해, 딸아라고 말했다. 문화적인 요소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추석에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설날에 한복을 입으며 웃었다. 지은은 가족이 많아져서 좋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이 있었다. 직장에서 도라는 차별을 겪었다. 레즈비언이야? 조심해, 동료들의 속삭임. 도미는 카페에서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로맨스가 피어났다. 제주바다에서 도민이 도라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영원히 함께하게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에 서로를 안고 속삭이는 대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일상.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또 다른 충돌이 왔다. 도라의 옛 신랑이 나타났다. 도라, 아직 늦지 않았어. 도라와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도라는 고민했다. 도민아, 나 어떻게 해? 사회의 압력이 다시 밀려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도민은 강하게 말했다. 도라야, 우리 사랑을 믿어. 하지만 도라는 흔들렸다. 옛 신랑, 민주는 안정된 삶을 약속했다. 가족도, 사회도 인정할 수 있어. 도라는 밤새 울었다. 지은이 깨어나 도라 언니, 가지 마라고 말했다. 아이의 말에 도라는 결심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내 마음은 도민에게 있어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민의 카페에 찾아와 도라를 놓아줘. 너희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도민은 화가 났다. 왜? 우리가 여자라서 대치가 벌어졌다. 제주 카페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불가능해 라고 외쳤다. 도민은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나왔다. 제주 카페 레즈비언 커플 논란. 온라인에서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힘내세요. 하지만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카페 문에 변태 나가라는 낙서가 생겼다. 도민과 도라는 두려웠다.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 생활은 더 힘들었다. 도라는 직장을 잃었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였다. 도민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강남이 아닌 변두리 동네. 매일 저녁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도라의 한숨. 하지만 사랑은 그들을 지탱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벚꽃 아래서 키스했다. 은밀하게.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눈총을 받았다. 지은은 학교에서 너네 집에 엄마 둘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아이는 등 삼촌과 도라 언니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왕따가 시작되었다. 학교 문제는 새로운 충돌이었다. 지은이 울며 집에 왔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 도민은 학교에 갔다. 선생님에게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이해하지만 어렵네요 라고 답했다. 교육 시스템에서 LGBT 교육은 부족했다. 도라는 지은을 안고 미안해, 우리 탓이야 라고 울었다. 이 가운데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와주러. 미안해, 과거 일, 이제 내가 도울게. 수진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LGBT 권리단체와 연결해줬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들은 모임을 가졌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다른 레즈비언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라는 격려. 이 모임은 그들의 시야를 넓혔다.
한국의 LGBT 운동, 프라이드 퍼레이드, 법 개정 운동. 도미는 우리도 싸워보자라고 말했다.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삼촌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가족의 지지도 늘었다. 도라의 어머니가 몰래 방문에 따라 힘내라고 말했다. 로맨틱한 순간이 이어졌다. 여름밤, 인천 바다에서 도민이 도라를 데리고 불꽃놀이를 봤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야의 불꽃이 터지는 순간 그들은 키스했다. 지은은 박수를 쳤다. 예뻐.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민준이 복수했다. 그는 도라의 가족에게 도민이 지은을 이용해 도라를 유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도라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지은을 데려와 너희가 키울 자격 없어 라고 말했다. 보호자 권리 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도민은 증언했다. 저는 지은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키웠어요. 판사는 고민했다. 한국법에서 동성 커플의 양육권은 미미했다. 하지만 증인들의 도움으로 수진의 변호로 판결은 도민에게 유리했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 승리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도라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도민은 카페 체인을 꿈꿨다. 전국에 바람의 속삭임을 열자 이 지은은 행복하게 자랐다. 나중에 나도 삼촌처럼 될래.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지은은 이제 11살.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삼촌 덕분에 용기 났어. 도민은 웃었다. 도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사랑 이야기.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도라의 책이 출간되자 논란이 일었다. 보수 언론이 가족 파괴선동시라고 비난했다. 데모가 벌어졌다. 도민의 카페에 돌이 날아왔다. 죽어라, 변태들, 그들의 삶이 위협받았다. 두려움 속에서 도라는 도민아,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도민은 잔이. 우리 사랑을 증명하자. 그들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 아래 지은도 함께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를 외쳤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다. 뉴스에 나왔다.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젊은 세대가 응원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도라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도라는 주리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의 사랑과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남산타워에서 도민이 도라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사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한복을 입고 서약했다.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내 차례 언제? 라고 장난쳤다. 아이는 이제 그들의 사랑을 이해했다. 삼촌과 도라 언니처럼 사랑할 사람 찾을게. 하지만 비극적인 요소가 스며들었다. 도민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라는 진단. 도라는 간호했다. 도민아, 나 없이 가지마. 밤에 도민의 손을 잡고 울었다. 회복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제주로 요양을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라고 말했다. 수진도 방문해 미안해. 이제 친구로 지내자라고 화해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도라는 연설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결말로 향하며 인문적인 메시지가 드러났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 한국 문화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의 중요성, 사회의 수용. 10년 후, 지은은 대학생이 되었다. 서울대, 도라와 도민의 모교. 삼촌, 도라 언니. 고마워, 지은의 졸업식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 도민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도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 체인이 성공했다. 전국의 10개 지점. LGBT 쉼터 역할도 했다. 도라의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바람의 속삭임지라는 제목. 배우들이 그들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주는 결혼에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연락했다. 축하해 우수진은 해외로 이주했다. 새 시작할게.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도민과 도라는 노후를 준비했다. 은퇴 후 제주에서 살자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일상. 지은은 나도 같이 라고 말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법안 통과 날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겼어. 마지막 장면. 제주 바다에서 석양이 지는 가운데 도민과 도라가 손을 잡고 서 있다. 지은이 멀리서 달려온다. 가족 사진 찍자. 셔터 소리가 울린다. 사랑, 용기, 수용의 이야기. 도라와 도민의 일상은 한국 문화로 물들어 있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가운데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지은은 한글날에 삼촌 사랑해 라는 카드를 만들었다. 충돌은 여전했다. 도민의 병이 재발했다. 도라야, 미안해. 병원에서 도민의 약한 목소리. 도라는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간병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친구들이 도왔다. LGBT 커뮤니티의 지원. 회복 후 그들은 여행을 갔다. 부산 해운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처음 만난 그날처럼 지라고 속삭였다. 로맨틱한 저녁,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웃었다. 사회 변화는 느리지만 왔다. TV 토크쇼에 출연해 둘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젊은이들이 영감을 받았다.